안녕하세요. 인턴 구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Learning High Fidelity Face Texture Completion without Complete Face Texture라고 이제 보시면은 ICCV 2021에 이제 억셉된 논문입니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시작을 하면은 Human Face Analysis and Digitization are among the most popular topics in computer vision and graphics. 그러니까 이제 휴먼 페이스를 이제 분석하고 이거를 이제 합성한 게 이제 되게 이제 유명하다고 이제 되게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유명한 분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most face 보통 we do not represent a full view of a face. 그러니까 이제 얼굴 사진의 대부분들이 이제 앞에와 보이듯이 이렇게 풀뷰 그러니까 모든 얼굴 부분이 다 나오는 게 아닌 이렇게 이제 사이드 뷰 한 뷰만 보이는 게 이제 그러한 문제가 얼굴 사진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러하다라는 것부터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the task of face texture completion is to infer the invisible face content and recover full face appearance.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할 face texture completion, 그러니까 그 face texture completion이라는 것은 이제 face contents,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면이 가려졌을 때 이제 반대편 쪽을 얼마나 잘 이렇게 페이스를 잘 해낼 것이냐, 그리고 잘 해낼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랫부분 쪽은 이제 뭐 이러한 페이스 텍스처 컴플리션이 이제 여러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however learning face texture completion is not straightforward due to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labeled training data.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 텍스처 컴플리션을 이제 배우는, 그러니까 학습하는 것은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가 힘들어가지고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단일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일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리,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거나 페인팅을 하는 거는 얼굴 안에 이제 이미지 안에 픽셀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픽셀 값에다가 다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는 이제 is not a viable,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멀티뷰 이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멀티뷰 이미지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하이 레졸루션 고해상도 그리고 하이 퀄리티 고퀄리티의 이제 텍스처를 얻는 것도 그렇게 not a trivial task,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previous works often use special device, 그래가지고 이전 방법들 또한 이제 이전에 이제 그 페이스 텍스처 컴플리션을 하는 방법들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controlled environment, 그러니까 약간 실험실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이제 멀티뷰 DSLR 같은 이런 캡처링 시스템 되게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are not publicly available, 이렇게 공개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될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한 게 이제 인더월드에서 그렇게 훈련된 모델이 이제 인더월드의 이제 이미지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이제 다양성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wo step aside from the default for labeled data collection,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데이터 컬렉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해당 저자분들께서는 이제 captured in 일단은 이분들은 이제 따로 생성을 하지는 않고 컬렉션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제 컬렉션이 이제 하이 레졸루션 페이스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constraint setting, 그러니까 인더와일드 이미지면서 동시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갖다 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complete texture acquisition,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고해상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텍스처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there's no image of same person for each input, 그 각각의 인풋에 대해 가지고 동일한 사람의 인풋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러닝 태스크에 대해서는 챌린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propose a novel generative adversarial learning method called Dual Space Discriminat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그러니까 DSDGen. 그러니까 저자분들께서는 DSDGen이라는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런 거를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페이스 텍스처 컴플리션에 대해서 언스퍼바이즈드한 패션으로 언스퍼바이즈드 매너로 이제 페이스 텍스처 컴플리션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라지 컬렉션 같은 방법을 언스퍼바이즈드 패션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논문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맨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풀뷰 이미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되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을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UV 텍스처 스페이스고 하나는 이미지 스페이스에 관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하나씩 둬가지고 해결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제 learn texture detail, 이제 이 피부의 텍스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관한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고, 후자는 이제 facial structure,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UV 텍스처 스페이스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로컬 작은 스몰 로컬 패치를 이제 인풋으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는 이제 텍스처럴 패턴, 그러니까 피부 패턴 같은 거를 되게 세세하게 잡기 위해서 되게 작게 패치를 찢어가지고 그것을 인풋으로 받아 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eal and fake patches are obtained on one image according to their visibility. 이거는 이제 뒤에 얘기가 되고요. Since the discriminator focuses on local patches, it may get stuck into local minima and ignore global texture consistency.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스몰 로컬 패치를 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컬 미니마 프로블럼에 빠질 수 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혼자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텍스처럴 컨시스턴시,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코헤런스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컨디션 제약을 하나 봤는데, 그게 바로 패치 코디네이트, 그 이제 좌표를 리그레션 시키는 패치 코디네이트에 대한 제약을 하나 줘가지고 이러한 이제 로컬 미니마의 프로블럼에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나오고요. 또한 뭐 디퍼런시블 메쉬 렌더러를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UV 텍스처 맵을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로 이제 바꿔준다. 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인트로덕션 여기까지 설명하고 모델의 구조에 대해,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이 이미지가 인풋 이미지입니다. 인풋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언래핑을 시도해가지고 UV 맵을 생성하는데요. UV 맵을 생성하는데 당연히 이제 물론 풀 뷰라면은 이제 상관이 없지만 사이드 뷰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UV 맵을 생성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온
UV 맵을 인풋 텍스처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UV 맵에 이렇게 만들어진 인풋 텍스처에 대해서 이제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이 검은색 부분들에 대한 이 마스크를 논문에서는 또 이제 비지빌리티 마스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너레이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inferred texture, 그러니까 이미지 인페인팅 기법을 사용한 거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가려져 있던 UV 맵의 이제 일부분을 이제 인페인팅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로스 하나가 걸려 있고요. 셀프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1단계가 끝났고 여기서 두 스트림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먼저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 그러니까 이미지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와 텍스처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퍼링 된 텍스처, 그러니까 프리딕티드 된 텍스처죠. 그 텍스처를 가지고 이 인풋 텍스처와 그 아까 전에 말했던 로컬 패치를 이렇게 찢습니다. 이렇게 로컬 패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무엇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는 뒤에 좀 자세히 나오지만 하여튼 리얼과 페이크 패치를 구분을 해가지고 텍스처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 넣어서 이제 갤로스와 코오디네이트 로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넣은 로스고요. 이 갤로스는 리얼리스틱하게 만들기 위한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텍스처와 그렇게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을 해내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서 이 인풋 이미지, 이제 로우 인풋 이미지에서 이제 포즈 셀렉션이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포즈 파라미터를 얻어서 이 인퍼드 텍스처와 이 포즈 파라미터를 결합을 시킵니다. 어디다가 결합을 시키냐면은 메쉬 렌더러에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렌더드 페이스 3D 구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3D 구조를 하나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인풋 이미지에 대한 동시에 3D 구조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이미지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갤로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 둘의 이미지 스트럭처, 그러니까 얼굴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러니까 닮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거를 분리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논문에서 설명드리는 논문에서 3번 메소드 부분에 보면 이제 we have two goals라고 써져 있습니다. Learning face texture completion without complete texture data. 그러니까 이제 complete texture data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있긴 있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 텍스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과 이제 제너레이팅 하이 레졸루션, 고퀄리티, 고해상도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게 두 개의 이제 목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는 피겨 2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처를 컴플리팅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텍스처를 컴플리팅 하는데 from an incomplete input texture,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로우 인풋에서 이제 언래핑을 하면서 생긴 이제 인컴플리팅 된 이 인풋 텍스처를 가지고 제너레이터에서 인페인팅을 진행해서 이 컴플리트 텍스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인풋으로 들어간 비지빌리티 마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텍스처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UV 텍스처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랑 이제 렌더드 이미지 스페이스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ince there is no full ground truth in texture space, 텍스처 스페이스에는 이제 full ground truth가 없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full ground truth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텍스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빈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full 뷰를 어쨌든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GT는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GT 부분이 이렇게 색깔 쳐져 있는 부분들은 GT가 맞지만 이제 이 반대 부분들 이제 나머지 부분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GT가 없다고 판단을 이야기한 거 있어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full ground truth라는 건 그런 의미를 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자르면 그래도 GT일 수도 있으니까 자른 부분이 GT일 수는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퍼링 이제 크롭을 시켜가지고 이제 리얼과 페이크 패치를 구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텍스처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집어넣게 되고요. 그 리얼 페이크 패치들을요. 그리고 이미지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제 리얼 데이터 얘가 리얼 데이터고 이제 리얼 데이터고 렌더드 이미지가 페이크 데이터 얘가 페이크 데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얘가 페이크로 쳐지는 거고 얘가 리얼로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서 학습을 시킨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설명하면은 leverage a large collection of face image for text completion training task 그래가지고 뭐 플리커 페이스 HQ라는 FFHQ라는 데이터셋이랑 뭐 셀레베이 HQ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각각엔 70K, 30K 정도의 이미지가 있으며 이제 UV 텍스처를 그리고 이제 UV 텍스처를 얻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토메이티드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인 이제 3D 페이스 리컨하는 거와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리파인먼트 시킨 거랑 이제 데이터 클리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기성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니셜 3D 리컨 리저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3D 리컨 결과물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이전에 그 딥러닝 그 이전에 이제 오프쉘 알고리즘에서 적용했던 그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 텍처 3D 리컨을 했으니까 이제 비지빌리티 맵을 뽑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드 샘플 나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비지빌리티 마스크를 이제 그 위상수학과 같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먼저 위상수학과 같은 그런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되게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시킨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백그라운드 논 페이스 픽셀 부분이 되게 많다면은 그거는 이제 쓸 수가 별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갖다 버리고 뭐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피겨 3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3D 리컨을 한 다음에 UV 맵으로 펼쳤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샘플로 이제 따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면 풀뷰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 같은 이렇게 사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절반이 날아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인페인팅을 해도 그렇게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이런 샘플들은 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샘플들만 남기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너레이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는데 제너레이터는 이제 다운 샘플링과 이제 레지듀얼 블락 그리고 업샘플링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듀얼 블락에다가
이제 dilated convolution, 그러니까 수용 필드 확장하기 위하면서 이제 프리폼 수용 필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산량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컨볼루션을 적용했다고 써져 있고요. 이는 또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구할 때 이제 구하기 위해서 필수 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풋 오브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텍스처 부분을 이제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가 적용된 이제 그 비지빌리티 마스크랑 이미지랑 컨캐트네이트 시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플립 시켜가지고 호리젠털리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듯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수평 방향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랑 이렇게 동일하도록 이렇게 플립을 시켜가지고 컨캐티네이트를 시킨다는데, 이러한 이유가 이제 약한 시메트릭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약 대칭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 논문들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인풋 텍스처를 T 인크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때의 비지빌리티 마스크는 M 텍스고, 이제 이거는 T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온 인퍼드 텍스처가 T 프레딕션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아마 이제 이게 이 부분이 T 잉크, T 프레드, 이 인풋 텍스처가 T 잉크를 의미하고, 이 부분이 M 텍스를 의미하며, 이제 이렇게 인퍼된 부분이 이제 T 프레드를 의미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셀프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이렇게 식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MTE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는 리전이 1이고 안 보이는 리전이 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뺀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진행하고 M 프라임을 시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TEX 그러니까 마스크의 인버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마스크의 인버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한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제너레이터의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디테일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이제 서플멘터리 매터리얼에 나와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논문 뒤쪽에 보면 서플멘터리 매터리얼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인데, 먼저 이제 텍스처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인퍼링된 이 텍스처를 이용해서, 그리고 동시에 이 인풋 텍스처, 그러니까 이 T 잉크와 T 프레드를 이용해 가지고 패치를 구분하는 자세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먼저 we extract local patches to represent real and fake labels for discriminator. 그래가지고 패치를 뽑아가지고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을 해내는데요. 이제 그 과정, 이제 그렇게 이렇게 패치를 뽑아내는 셀렉션 프로세스에서 이제 이제 로케이션, 이제 구획을 정할 때, 디스크리트 캔디데이트 로케이션을 구할 때 이제 stride C와 이제 with C를 이용해 가지고 구역을 구분을 시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되게 좋은 거를 골랐다고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구획을 기반으로 레이시오를 구하는데, 레이시오 넘버 오브 픽셀 밸리드 픽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패치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밸리드한 이 얼굴 부분, 실제 얼굴 부분에 픽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비율을 정해가지고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홀 패치, 그러니까 페이크 패치 같은 경우에는 레이시오가 이제 밸리드한 패치 안에 밸리드한 픽셀의 비율이 65% 미만이면은 이제 페이크 패치로 구분을 하고, 밸리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율이 0.9를 넘겼을 때 밸리드 패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패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해진 C 홀과 C 밸리드만 트레이닝에 사용되고, 그렇게 가지고 나온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드버셔리얼 로스를 걸어주는데, 이제 이 어드버셔리얼 로스는 이제 LS겐의 그 어드버셔리얼 로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이제 어드버셔리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T에다가 이제 C배를 빼가지고 -1 스퀘어 때린 것과 이제 DT에다가 C 홀을 스퀘어 때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드버셔리얼 로스로 갤로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T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의미하고 있고, Z 같은 경우에 이제 랜덤 노이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텍스처 디스크리미네이터 설명하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there is a strong relation between texture pattern and location, 그러니까 텍스처 패턴과 로케이션, 얼굴의 텍스처 패턴과 얼굴의 이제 특정 부위에 대해서 강한 연결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얼드, 턱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눈가에 있지 않고 이제 입이나 이제 턱 주변에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아마 텍스처 패턴이 되겠죠. 이게 이제 로케이션이 되겠고, 이러한 뭐 이제 로케이션 그러니까 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모지니어스 텍스처, 그러니까 뭐 균일한 또는 뭐 매끈매끈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끈매끈한 그런 걸 가지고 있겠죠. 그러한 이제 강한 관계를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패치에. 그래서 이거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코디네이트 리그레션 로스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데요. 이제 레그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트 코디네이트를 리그레서로 이제 프리딕트한 이제 코디네이트고, 이제 포즈 언더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라이즈된 이제 좌표, 그리고 K 같은 경우에 이제 토탈 넘버 패치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0과 1 사이로 리스케일링 시키기 위해서 이제 K로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텍스처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끝났고, 이미지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텍스처 부분이 로컬한 부분에 집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디테일한 부분,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바로 앞에 설명이 글로벌 스트럭처 인포메이션, 여기 쪽은 이제 글로벌한 특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인페인팅에서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로컬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글로벌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를 다 사용해가지고 지역적인 이제 로컬한 부분과 글로벌한 이제 코히어런시를 둘 다 잡으려고 보면은 이제 상당히 유사한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different from texture space data, 이제 텍스처 스페이스와 다르게 이제
이제 내추럴 페이스 자체는 이제 퍼스트리스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they can be regarded as real data for adversarial learning. 아까와 같이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인풋 자체를 GT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로컬 패치로 찢어 쓴 반면에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와 다르게 이제 이미지 전체를 가지고 리얼 데이터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얼라인먼트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라지 코퍼스를 이제 쉽게 콜렉트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퍼런시에이블 메시 렌더러가 하는 일은 T 프레딕션을 이제 아이프레드로 변환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냥 변환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포즈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를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랜덤하게 또한 이제 sufficiently far from original pose face 그러니까 페이스 포즈 그래가지고 기존 포즈랑 별 차이가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sufficiently하게 far한 포즈 파라미터를 골라가지고 이제 그거를 적용시켜서 디퍼런시블 렌더러에 넣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구분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해당 부분은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에 관한 내용이고 14 페이크 리얼 프리딕션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restrictive field 사이즈가 286이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14 프리딕션에 대해서 이제 spatially varying labels for adversarial learning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렌더된 이미지 아이 프리딕션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죠. 렌더링된 페이스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렌더링된 페이스에 대해서 홀 픽셀이 이제 홀 페이스 리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밸리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이크인 부분이 별로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픽셀은 거의 다 밸리드 페이스 텍스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그냥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패치겐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약간 좀 다른 방식 그러니까 전에 사용됐던 패치 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얘네가 이제 레이블을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제 디퍼런시블 렌더러에다가 mtex 아까 말했던 비지빌리티 마스크랑 이제 포즈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이 이미지 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부분 그렇게 만들어진 그 M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레이블백과 동일한 사이즈로 리사이징을 시킨 다음에 이미지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아웃풋과 세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진화 시켜가지고 스레시홀드 0.9로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서플멘터리를 참고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제가 그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이해한 바로는 이제 이 부분이 패치겐과 다르게 이제 스파셜리하게 베링한 레이블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특수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loss function our discriminator can be written as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로스에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로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동일하게 아까 비슷하게 이제 di 이제 igt를 가지고 아까와 다르게는 gt가 있고
아이 프리딕션 한 거를 이제 뭐 우선 일단 이 이미지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GT를 넣고 그거를 1을 빼준 거를 스퀘어를 때린 거랑 이제 디퍼런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프리딕션 한 거에다가 이 스파셜리 베링 레이블을 이제 빼준 이 차이를 줄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프리딕션은 아까와 같이 디퍼런시블 렌더러에다가 텍스처 프리딕션 된 거랑 포즈 파라미터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바이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제 거의 다 정면 이미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이어스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로 해결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샘플링 포즈 투 렌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too far pose from its original 그러니까 너무 먼 포즈 파라미터를 골라버리면은 이제 아이 프리딕션 된 그 이미지 프리딕션 된 그게 이제 프로필 페이스처럼 되고 대부분은 이제 니어 프론트 페이스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각도 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이미지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이미지가 옆면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그 각도 차이에 의해서 그 원래 저희가 해야 할 그 태스크인 텍스처 컴플리션이 아닌 텍스처 퀄리티가 아닌 포즈에 좀 더 민감해지게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러한 방법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샘플을 하고 새로운 포즈가 이제 랜덤하게 샘플이 된 다음에 샘플이 됐는데 그 샘플은 이제 노멀라이즈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뽑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뽑아오는 포즈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차이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 20도 정도 이제 오리지널과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제 오퍼짓 사이드 안 보이는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반대뼈 오퍼짓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앵글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가지고 바이아스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로컬 패치인데 어쨌든 UV 맵에서 그 텍스처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로컬 패치를 뽑을 때 이제 UV 맵에서 패치를 뽑을 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얀색 부분들이 밸리드한 부분이고 이 검은색 부분이 그 페이크인 부분인데 리얼과 페이크인데 그러니까 리얼과 페이크인 부분인데 이걸 만약에 나이브하게 로컬 패치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페이크인 부분들이 다 아래에 몰려 있고 이제 리얼인 부분들이 거의 윗부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그 페이스가 보통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데이터 그 특성상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각도 이거의 위치를 배울 뿐이지 실제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버티컬 디렉션에 하일리 바이어스 될 뿐이지 위아래로 그렇게 될 뿐이지 이제 실제적인 유의미한 거는 못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나이브하게 그냥 여기서 패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먼저 어차피 아까 이전에서 이제 패치를 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그러니까 디바이딩을 해놨다고 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먼저 일단 로우 인덱스를 먼저 샘플링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를 샘플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가지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제 총 4개의 케이스를 제시를 했고 DSD-겐 이제 텍스처 스페이스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코디네이트 리그레션 하나도 없는 거 그 텍스처 부분이 이제 그 텍스처랑 이제 페이스 로케이션이랑 관련이 강하게 있음을 이제 보정하기 위한 그러한 그 리그레션을 뺀 그거랑
텍스처 스페이스만 있는 거, 그러니까 리그레션이 추가됐고, 그걸 그게 아닌 이제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존재한 거랑 이제 풀 DSD겐 이렇게 4개로 존재하는데 이거는 4인데 오타가 났고요. 그래가지고 1번과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몰 웨이트로 트레이닝이 되었다. 셀프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이제 스몰 웨이트로 훈련이 되었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해당 그림인데 보시면은 인풋 텍스처가 이렇고, 이제 이게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고, 이제 이 CR이란 게 그 코디네이트 리그레서 코디네이트 리그레션이 적용되지 않은 위드아웃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게 추가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그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존재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는 이미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전체적인 구조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전체적인 글로벌한 스트럭처가 아예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글로벌한 스트럭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트 리그레션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막 보면은 이렇게 턱 수염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는 잘 들어온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막 지금 막 다른 곳을 막 침범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텍스처가 이제 정확한 위치에 잘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로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는 망가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텍스처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없는 걸 확인하면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잘 잡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역시나 이제 세부적인 그런 걸 보면은 일단 오른쪽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다 들어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없는 경우인데, 텍스처가 없는 경우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상한 이렇게 버티컬한 아티팩트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이쪽이 뺨이기 때문에 아까 그 좀 전에 이제 설명했던 하여튼 뺨 부분인데, 뺨 부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피부가 이제 호모지니어스하다고 이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호모지니어스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거 막 이렇게 막 스트라이프가 나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균일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텍스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러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는 이제 SSIM과 이제 퍼셉츄얼 시밀러리티에 관한 이제 그 매트릭에 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DSD 개념 같은 경우가 이제 성능이 좋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제 피규어 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스케이프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5개의 다른 마스크를 이제 방향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SSIM과 이제 퍼셉츄얼 시밀러리티 아까와 같이 그걸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퍼셉츄얼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 VGG 페이스 넷을 가지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 결과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건데, 이제 오리지널 컴플리트 텍스처가 이제 이런 모양이라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포즈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즈가 50도로 줄 수도 있고 0도로도 줄 수 있고, 이제 아까랑 다른 이제 50도로 줘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UV 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포즈 인베리언스하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이러한 부분을 집어넣었던 걸로 여기 있구나.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랑 각각 비교한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인풋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각각의 이제 다른 슈퍼바이즈드 모델 베이스라인 방법들이랑 비교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역시 이제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여부분이나 그런 부분 여부분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베이스 MPIE 같은 경우에는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베이스 BFM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쪽도 약간 블러됐지만 이쪽은 선명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도 이 패치 부분, 이쪽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풀리 슈퍼바이즈드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 이번에는 스페이스 오브 아트 메소드 비교 관련 내용인데, 이제 UV 게인이랑 야마구치 에롤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역시 이제 UV 게인 같은 경우에는 UV 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못 형성이 되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야마구치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예 어그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겐핏이라는 그 소타 모델이랑도 비교한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약간 인위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신테틱해 보이는 거에 비해 되게 내추럴하게 잘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이 we presented a face,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성능을 뽑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we presented a face texture completion framework that does not require any complete face texture. 그러니까 꼭 이제 풀 페이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즈 인베리언스 그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포즈랑 관련 없이 이제 포즈랑 관련 없는 그러한 인풋이 들어와도, 이미지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뭐 다양한 포즈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텍스처가 또는 텍스처가 없어도, 그러니까 다양한 포즈에 의해서 생기는 그 UV 맵에 그 텍스처가 없어도, 텍스처 일부분이 날아가도 그래도 이제 듀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한 DSD 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가 이 논문의 핵심 주요 내용입니다.